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이강락입니다. KR 인사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소통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공장에 방문했습니다. 그 공장은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납기가 쫓겼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계속 일했습니다. 공휴일 날 쉬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길 원했습니다. 납기에 쫓기는 것 이제 그만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토요일 날도 쉬고 싶고 공휴일도 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납기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잔업과 특근과 또 휴일날 근무하는 것 일상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회사 경영자는 납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력대로 하겠습니다. 카렌다대로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날 특근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어쩌다 한번 특근과 잔업 또 이런 것을 요청할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외적으로 하지 매주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것, 일요일 날 근무하는 것 이제 절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회사 생산 품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스케줄이 공유되고 또 주 단위로 생산 일정 또 목표에 대한 것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이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원래 일요일이 공휴일이었었는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쳤기 때문에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 전주 월요일 날 회의 때 모든 사람들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달력대로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특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요일도 근무하지 않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여하튼 달력대로 카렌다대로 근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모든 간부들, 모든 직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대체 공휴일이고 빨간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죠. 그런데요. 생산 반장 중에 한 분이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무하지 않는 것은 정상으로 생각했지만 평일날 대체 공휴일은 월화수목금 주 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체 공휴일은 근무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원들도 혹시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근무해? 다음 주 월요일 안 나오면 안 돼? 다음 주 월요일 다 출근해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월화수목금은 정상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당연히 쉬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꼭 집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요일 날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월 며칠입니다. 몇 월 며칠 날 근무 안 합니다. 이렇게 공지되지는 않았거든요. 반장은 자기의 나름대로 판단에 의거해서 대체 공휴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 대부분 출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출근했을까요? 반장이 출근했습니다. 반장만 출근했을까요? 아니요. 반장이 연락했던 사람들이 출근했습니다. 다만 그 반에 전원이 출근한 건 아니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반원을 보면서 반장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왜 자네 오늘 출근 안 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받으면 제가 홍길동 과장에게 물어봤는데요. 월요일 근무 안 한다고 해서 집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길동 과장이 그랬다고? 그건 깜짝 놀라서 간부들과 또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됩니까? 모두가 다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장은 머쓱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반원들에게 자기 때문에 출근했던 반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다 귀가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반장은 회사까지 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자기의 발걸음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반원들을 독려해가지고 당연히 출근하고 말했던 것에 대한 것도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불만도 생겼습니다. 아니 오늘 근무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몇 월 며칠 날 근무하지 않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했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소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관점에서 하니까요. 내 관점에서. 상대방 관점에서는 입장이 다른 거죠. 자, 회사의 간부들과 모든 사람들, 반장과 소통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계획 사오면서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생산계획은 숫자를 빈칸으로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장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무시했습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관행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반장은 아까 말한 대로 카렌다대로 합니다. 달력대로 근무합니다는 말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 MK택시의 유봉식 사장님께서 택시회사를 경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경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운전기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손님 타면 인사 잘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하고 유명한 일본 사람들이기에, 특히 택시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인사 잘하죠. 인사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네요. 직원들이 의아해서 유봉식 사장에게 반문했습니다. 당연히 인사 잘하죠. 인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택시 운전기사 손님 타면 당연히 인사하죠.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봉식 사장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손님이 탔긴 탔는데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깐 생각하는 게 있어서 자기 지갑을 찾고 있었다고 합시다. 아니면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콜돌이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입니다, 운전기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그걸 제대로 인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인사한 사람은 분명히 인사했죠. 문제는요, 인사 받은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을 때 그 인사 제대로 한 거냐 하는 겁니다. 운전기사들 생각해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렇죠? 자기는 분명히 인사했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걸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MK택시는 인사에 대해서 특별 기본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인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MK택시에서는요, 손님이 탑승하면 1초 기다립니다. 잠깐 기다립니다. 손님이 고개를 들고 운전기사를 바라볼 때까지요. 택시를 탔는데 아무 말 안 하니까 이상해서 고개를 바짝 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눈동자 보면서 밝은 미소를 띠면서 안녕하십니까? MK택시의 누구입니다. 어디까지 모실까요?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등등해서 정해진 멘트를 한다는 겁니다. 눈을 보고 말했기 때문에 인사 못 받았단 말 못하겠네요. 소통에 있어서 내 관점에서만 본다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배려가 부족했달지 부족한 점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에 화두가 있습니다. 소통입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제도 소통에 대해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일행과 같이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빡빡이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안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려고 보니까 틈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뒤에서 봐드릴 테니까 제 말과 손을 보면서 천천히 후진해서 차를 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그분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차가 뒤로 빠져나오는데 틈새가 좁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케이, 오라이 이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차가 멈추더니 다시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시간 지나서 차가 후진하게 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라이 됐어요 쭉쭉쭉쭉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차가 다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몇 번을 반복하고 차를 빼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답답해서 제 말이 들리지 않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 앞에 가서 운전석에 가가지고 차문을 좀 내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으니 다시 제가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제 말을 안내를 받고
후진하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어떤 차창에 유리를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도록요. 자, 저는 큰 목소리로 후진을 안 내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대로 반드시 예, 그대로 후진하면 됩니다.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요, 쭉 뒤로 후진하다가 저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한참 지나서요, 좀 지나서 앞에 있던 차 중에 한 대가 운전기사가 와서 차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이 넓어졌죠. 그래서 안전하게 차를 후진해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화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분명히 차 문까지 내리도록 하고 차 유리 있잖아요, 내리도록 하고 목소리를 큰 소리 높여가지고 됐습니다, 그대로 후진 반드시 그대로 쭉쭉 이렇게 말했음에 불구하고 왜 차가 멈춰버리고 앞으로 갔는지에 대한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따졌지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차 간격이 너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센서디 작동해가지고 빨간불이 켜지면 소리가 계속 울면서 계속 이렇게 차가 후진하려고 하는데 차가 계속 이렇게 돼서 불안해서 앞으로 차를 당겼다고 합니다.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고 몇 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미러를 통해서 보니까 바로 아까 앞에 있는 그 막고 있던 차가 운전기사가 운전하기 위해서 다시 차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앞으로 쭉 빼놓고 다시 기다려서 그 차를 빠진 걸 보고 나서 이제 안전하게 차를 빼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긴 되네요. 요새 차들이 전부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센서 기능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경고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운전기사는 안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조심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운전기사, 앞차를 맡고 있는 운전기사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분이 차를 빼고 나면 정말 안전하게 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린 거죠. 제가 화가 났던 거 알고 보면 배려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화날 만한 상황이지만 실제 그것이 화날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생활하는 것, 인간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상대방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판단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집과 고집에 쌓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더구나요,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오고 경력이 많아지면 자기 목소리가 더 커지고 맙니다.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미흡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황에 대한 소통, 부족함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는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소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코드에 맞춰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통을 잘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저부터 반성하고 우리 모두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